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6월 3일이고, 현재 시각은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361610이고요.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좀 읽고 있었다가, 댓글을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일단은 지난 실적부터 해가지고 시장 요인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악재가 좀 있는 게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견고하게 잘 나타났지만 일회성 비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뭐 성과급이라든가 공장 가동 초기 비용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너스 실적들이 좀 났습니다. 그럼 이제 1분기, 2분기 지난 이제 앞으로의 2분기부터 뚜렷한 개선 흐름들 매출액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일회성 비용들 성과금이라든가 공장 가동 초기 비용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IT 쪽에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진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들이 1분기하고 2분기에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근데 지난 이제 3분기, 지난 3분기, 4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건 아마 영업적인 환경, 산업 환경적인 부분들의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매출액이 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주가가 이런 충격들로 좀 낙폭이 좀 있었죠. 자, 이런 상황들에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면, 시장도 물론 이제 다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평균적인 부분들 빠지긴 했습니다. 시장의 영향들을 좀 받긴 했어요. 주가가 여기 지지 구간들을 좀 받치고 있다가 지지 구간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 시장 충격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시장이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뭐 이때부터 1월부터 한 20% 30%가 안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은 안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은 뭐 거의 뭐 없죠.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근데 안 떨어진 종목들이 없다라고 봐요. 한 2,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30종목, 40종목 안 떨어진 종목이 이 정도로 안 떨어진 종목들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10% 내외적으로는 다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5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성 대비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시장 평균 대비해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얘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들을 반영을 시킨 것들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개선되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고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낙폭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통화 정책 부담은 여전합니다. 왜냐면은 통화 정책을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한 차례를 좀 올린다라고 했을 때 0.25, 0.25%를 좀 올립니다. 한 차례를 올릴 때. 그리고 두 차례가 올린다라고 하면 0.50%를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한 번에 해서 두 번 올린다라고 0.50이잖아요. 근데 이제 패드에서 얘기를 하는 게, 50 바벨 포인트, 50 바벨 포인트 이게 50 0.50%거든요. 0.50% 이거를 한 두 차례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한 번에 순차적으로 0.25씩 올리는 게 아니라 50%씩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제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진정을 시켰죠, 시장을. 근데 뭐 패드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좀 달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경계감들은 남아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0.25%는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더 큰 거보다 차라리 이거보다 이게 낫다. 약간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화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들은 아직까지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게 3월 달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월 달 전까지는 조금 이제 부진하는 모습들도 살짝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경계감을 좀 유지를 해두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어, 반도체 수급 불안 그런 것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하고 좀 그게 있어요. 이게 단지 얘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랑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통과를 시켜서 그 가스관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 의존도가 좀 유럽 높은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가 그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뭐 크림반도, 크림반도고 여기 좀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미국.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식료품 가격들 강세를 보일 거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에너지 가격들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진다. 여기까지 금리까지 올려버린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계는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세한 상황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대내외적인 변수기 때문에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해소는 되지는 않았다. 좀 이제 지금 이런 반등장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실적 쇼크에도 SK온 부각이 되면서 투자 의견들이 좀 상향이 됐죠. SK 이노베이션은 뭐 회사예요? SK I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규제를 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SK온을 분리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의 자금이 SK온 쪽으로 좀 쏠릴 것들이 그 지주사격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애가 지주사로서 이 알짜 산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자금이 좀 흩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규제를 해버린다라고 하니까 SK 이노베이션으로 자금이 다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뭐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다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은, 자금이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SKI 테크놀로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급적인 불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뭐 강세를 좀 보여줄지, SK 이노베이션이 다시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SKI 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자금들, 뭐 실적도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 올해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SK 이노베이션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SKI 테크놀로지가 적자가 좀 나고 있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으로 자금이 좀 몰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도 좀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주가가 좀 과열되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금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빠져나오면서 하위 종목들의 자금이 좀 이제 소재 부품 기업들한테 좀 이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배터리 사고도 있었고, 이차전지 쪽으로도 뭐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규 공장 가동률 하락, 이런 초기 비용들, 이런 것들도 분리막 산업의 수익성의 훼손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을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반도체 수급 불안들이 계속 이제 수급 이슈까지 겹치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생산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성장을 하는 데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좀 이슈가 좀 해결이 좀 돼야 업황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그 가동 시작으로 하반기 폴란드 가공 수율이 안정이 된다면 실적 반등이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시차가 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탑티어의 분리막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SK, LG의 분리막 산업 진출, 뭐 이런 것들, 증설,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이 나는 상황들이지만, 배터리 기술 로드맵이 성능에서 안정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술적인 뭐 습식 분리막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의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일단
SKI 테크놀로지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지금 이제 1년, 지금 5월 달이다 보니까 5월에 상장을 했고, 지금 이제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3, 6, 9, 12 이런 식으로 보호예술 물량들이 좀 풀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네들 SKI 테크놀로지의 1대 주주가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이 SKI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확보를 했으면 확보를 했겠지만, 이 분리막에 대한 이 소재, 부품 이런 쪽의 기업들을 인프라를 확장을 시키면 시켰지, 분리막 소재 부품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정리를, 특히 이제 자회사를 지분 정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2대 주주, 지난번 이제 주가가 추세가 좀 전환됐을 때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던 요인들이, SKI 테크놀로지 2대 주주가 지난 11월 16일에 4% 정도 블록딜을 추진했다. 프리미어 슈페리어라는 기업인데, 사모펀드 회사인데, 얘네들이 2대 주주로서 8%의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4%에 이르는 물량들을 블록딜로 처분했었습니다. 11월 달이었으니까 이달쯤이죠. 이날쯤에 이제 소식 전해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로 전환이 되긴 했었는데, 자, 이 4%에 이르는 물량을 블록딜을 했는데 8.8%를 보유를 해왔죠. 그러면 이제 4.8% 정도 남아있는 상황들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또 이제 절반을 또 4%를 매도를 했으니까 4%를 또 팔기 위해서 잔여 보유 지분이죠. 남은 지분들에 대한 90일의 보예수 기간들을 둔다고 했어요. 11월 달이었죠. 11, 12, 12, 1, 2, 2월 달. 이제 이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지분을 정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적자가 좀 났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 얘네들이 또 이제 블록딜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 오버행, 이슈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기보다는 반등이 살짝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블록딜 프리미어 슈페리어를 눈치를 계속 보지 않겠나. 결국에는 이 문제들은 얘네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든가, 매도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얘네들이 뭐 지분을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안도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안도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매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려감들이 계속, 경계감들이 계속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약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이제 3월 2분기, 1분기, 2분기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를 할 때쯤 되면 1년이 좀 지나고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이 SK온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해소가 돼 있을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를 좀 봤을 때, 이 블록딜도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다가 SK 이노베이션이 오히려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급이 좀 이제 불리하게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적도 적자가 좀 나와줬지만 일회성 비용들이라고 하니 2분기, 1분기, 2분기부터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생산이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들, 결국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무리한 비중을 확대를 시키기보다는 약간 경계감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관망을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들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고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좋겠죠.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도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종목들도 서서 이제 단기 종목들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하고 하기 시작할 겁니다. 텔레그램 방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VIP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뭐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을 하시면 이 영상들이 이제 메인에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반적으로 정보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신다면 저도 이제 하루에 뉴스 보는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뉴스도 제가 보는 것들 같이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그런 안목이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참고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